자, 파 문단을 봅니다. 할머니는 거의 시체나 다름이 없는 뻣뻣한 자세로 자리에 누워 있었다. 숨은 겨우 쉬고 있다 해도 아직도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였다. 할머니 주변을 둘러싸고 속수무책으로 어쩔 수가 없는 상태죠. 사색이 다 되어 그저 의원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는 식구들을 향해 나는 다급한 소리로 용건을 말했다. 용건 누구남이 할머니 머리카락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누구에게 랄 것도 없이 아무한테나 던진 내 말이 할머니 머리카락 주세요. 이 말이 무척 엉뚱한 소리를 엉뚱한 소리 밑줄. 속담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는 속담 있죠. 그렇게 들렸던 모양이다.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자 할머니의 머리카락 고로칩니다. 자 밑에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자 구렁이가 이승에 맺힌 한을 그 원한을 풀게 되는 매개체고 또한 이 작품 속에 무속의 요소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할머니에 대한 삼촌에 대한 할머니의 모성애를 상징합니다. 두 개 꼭 챙겨놔야 됩니다. 자 원한을 푸는 매개체 할머니의 모성애 할머니 머리카락 이런 때 도대체 어디에 소용될 것인지를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기엔 꽤 시간이 걸렸다. 꼬마 때 내 나름대로 이렇게 바깥 상황을 설명한 겁니다. 그 말 듣고 이제 고모가 인사불성이던 할머니의 머리를 찬빗으로 빗기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조심조심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찬빗으로 이렇게 분리시킵니다. 빗질을 여러 차례 거듭해서 얻어진 한 줌의 흰 머리카락이 내 손에 쥐어졌다. 언제 그렇게 준비를 해왔는지 외할머니는 다시 이제 마당으로 나와보니 외할머니는 그 감나무 밑에 도래소반 작고 둥근 밥상입니다. 그 위에 간단한 음식 몇 가지를 차리는 중이었다. 자, 이 음식은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해놓은 음식이죠. 할머니의 정성이 아들을 향한 정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호박전, 고사리 나물이 보이고 자 이런 음식 여기 동그라미 치고 자식에 대한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겁니다. 대접에 그득 담긴 냉수도 있었다. 내가 건네주는 머리카락을 받아 땅에 내려놓은 다음 외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감나무를 올려다 보았다. 자, 자네 오면 주려고 자네 어머니께서 여러 날 들여 정성을 바쳐 장만한 것일세. 자, 구렁이가 됐으니까 먹지는 못할 망정 눈욕이라도 하고 가서 다 자네 놓친 정성 아닌가. 자, 이게 음식에 담긴 거죠. 내가 자네 쫓으려고 이러는 게 아니네. 그것만 알아야 하네. 냄새가 나더라도 머리카락 타는 냄새 나더라도 너무 섭섭다 생각지 말고 집안일이랑 걱정 말고 먼 걸음 저승 가는 길 부디 편안히 가서 하고 그 혼백을 달래줍니다. 이야기 다 마치고 자 외할머니는 자 불씨가 담긴 그릇을 해주었다. 그 위에 할머니 흰 머리카락을 올려놓자 지글지글 끓는 소리가 나면서 타오르기 시작. 단백질 태우는 노린내가 멀리까지 진동. 그러자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야말로 희한한 광경에 사람들은 저마다 탄성을 올렸다. 외할머니가 아무리 타일러도 말로 타일러도 그때까지 움쩍도 하지 않던 즉 풀리지 않던 그 삼촌의 한이 그토록 오랜 시간을 버티던 그 구렁이가 삼촌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머리카락 태우는 냄새를 맡고는 감나무 가지를 칭칭 감았던 몸뚱이가 스르르 풀리면서 구덩이는 땅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잠시 머뭇거린 다음 구렁이는 꿈틀꿈틀 기어 외할머니 앞으로 다가왔다. 외할머니가 의연하게 놀라지 않았어요. 의연하게 한쪽으로 비켜서면서 길을 터주었다. 이리저리 움직이는 대로 뒤를 따라가며 외할머니는 연신 자꾸 소리를 질렀다. 자, 새를 쫓기 위해 쳐놓은 그 막에서 참새 때 쫓을 때처럼 소이 소리를 지르면서 손뼉까지 쳤다. 잘 가게라는 거죠. 누런 비늘 가죽을 번들번들 뒤치면서 그것은 소리 없이 땅바닥을 기었다. 안방에 있던 식구들도 마루로 몰려나와 마당 한복판을 가로질러는 기다란 그 구렁이를 모두 겁에 질린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자, 이게 약간 보조적인 장면인데 꼬리를 잔뜩 휘감고 무서워서 가랑이 사이에 감춘 월이라는 그 강아지도
자, 그래도 지가 그 멍멍이라고 꿀값을 하느라고 자, 마루 밑에서 숨어서는 다 죽어가는 소리로 지저대고 있었다. 자, 그것이 꼬마 때 내 시선에 잡힌 겁니다. 몸뚱이의 움직임과는 여전히 따로 노는 꼬리 부분 상처 입었어요. 왼쪽으로 삐딱하게 흔들거리면서 그것은 방향을 바꾸어 헛간과 부엌 사이 공지, 빈 턱, 빈 땅을 천천히 지나갔다. 자, 앞 페이지에 날개, 오른쪽 날개 부분을 봅니다. 자, 결국 우리 이념 갈등으로 빚어진 우리 민족이 겪은 불행이 이 작품에서 무속에 의한 해결이 설정되어 있어요. 무속 신앙에 담긴 작가의 생각. 대립 구도를 지닌 두 할머니가 이 무속 신앙을 바탕으로 갈등을 극복하는 상황이 설정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정서적 화합으로 이념 대립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무속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것이 여기 정서적 화합과로 씁니다. 무속이 갖는 의미는 마음이 하나로 화합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자,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갖는 의미. 구렁이가 움직이죠. 머리카락 탕 냄새. 이 머리카락에는 뭐죠? 할머니의 모성애, 혈육의 정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 계속 갑니다. 자, 아주 길어요. 자, 이 작품은 중편 소설입니다. 사이즈가 길어요. 소이소이 할머니의 신목청을 들어받으며 그 구렁이는 우물곁을 거쳐 넓은 뒤안 울타리 안쪽으로, 뒤편 울타리 쪽으로 어느덧 완전히 통과했다. 다음은 우거진 대밭이었다. 저승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고맙네 이 사람, 집안일은 죄다 성님한테 자네 형님 즉 나의 아버지죠 다 맡기고 자네 혼자 몸뚱이나 제발 성에서 먼 걸음 저승 가는 길 편안히 가서 뒷일은 아무 염려 말고 그저 편안히 가서 정말 고맙네. 하늘 풀고 저승으로 향해줘서 고맙네. 안도하죠 이 사람아. 장마철에 무성이 도달한 죽순과 대나무 사이로 모습을 완전히 감추기까지 외할머니는 우물 곁에 서서 마지막 당부의 말 뭐죠? 저승으로 잘 가라는 거죠. 구렁이를 배웅하고 있었다. 자, 날개를 먼저 봅니다. 외할머니의 역할 중요하죠. 자, 절정 부분부터 이 작품의 서사, 스토리를 주도하는 인물이 외할머니입니다. 외할머니의 역할. 할머니 대신 구렁이 위로하고 배웅하며 사태를 수습하죠. 자, 결말에서 자, 이렇기 때문에 결말 부에서 할머니가 이 외할머니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두 할머니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자, 구렁이 배웅하는 외할머니 행동에 담긴 의미를 봅니다. 자, 가족사적으로는 이 가족의 상처를 이 친족이 사돈 집안이죠. 친족 간의 그 애정으로 풀어내주는 겁니다. 넓혀 보면은 우리 민족사적 의미로는 민족의 비극은 누가 이 해결에 도움이 되고 주체가 될까요? 곧 우리 민족이 지니고 있는 내적인 이해와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자, 밑에 절정 2 부분의 핵심. 자, 다시 한번 재정리합니다. 구렁이의 상징성은 삼촌의 환생이다. 이념 대립으로 상처 입은 우리 민족을 상징한다. 자, 이 구렁이라는 소재, 제재에 담겨있는 세계관, 두 할머니의 무속신앙이죠. 자, 시대 상황, 6.25 전쟁으로 인한 분단의 비극을 드러낸 실체고, 자, 기능은 자, 이 무속이 정서적 화합을 이루게 하죠. 이데올로기 문제 때문에 생긴 갈등을 해소하는 장치다. 자, 무속신앙을 통한 사건 해결 과정. 자, 구렁이가 출연했어요. 삼촌의 환생이죠. 무속신앙 샤머니즘으로 결국 해결합니다.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포용하고 달래주고, 자, 무속에 의해서 할머니 머리카락을 태움으로써 구렁이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진 내용과 관련지어서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화해의 계기가 되고, 자, 넓혀보면은 남북의 이념 대립 역시 우리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통해 극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게 이 작품의 주제 의식이 되겠죠.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결말로 갑니다.
결말은 두 할머니의 화해와 할머니의 돌아가심입니다. 이웃마을 용상리까지 가서 진군의 아버지가 의원을 모시고 왔다. 졸도한 지 서너 시간 만에 겨우 할머니는 의식을 회복. 그 서너 시간이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서너 달에 해당되는 먼 여행이었던 듯 할머니 상태. 할머니는 방 안을 휘 둘러보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집에 돌아온 사람 같은 표정을 지었다. 의식을 회복하긴 했어요. 갔냐 동그라미.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제1성 첫 목소리가 갔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무의식 상태에서도 늘 아들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구렁이를 삼촌의 환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맑은 정신 되찾고 나서 맨 처음 할머니가 그네 말이었다. 고모가 그 말 뜻 재빨리 알아듣고 고개 끄덕. 이제는 안심했다는 듯 저승으로 편이 갔구나. 할머니는 눈을 지그시 내리깔았다. 할머니가 기절한 후 일어났던 일들을 고모가 그 상황을 요약 정리해 줍니다. 자, 여기부터 괄호 열기, 외할머니가 괄호 열기. 자, 요약적 제시가 들어가는 거죠. 외할머니가 사람들을 다 내쫓고 감나무 밑에 가서 다 이런 이야기. 할머니 머리카락을 태워 감나무에서 내려오게 한 이야기. 대밭 속으로 저승 쪽으로 사라질 때까지 희정일관 행동을 같이 하면서 바래다 준 이야기. 쭉 이렇게 요약적으로 알려줍니다. 간혹가다 한 대목씩 빠지거나 약간 모자란다 싶은 이야기는 어머니가 옆에서 보충 설명. 그 얘기를 쭉 듣고 있던 할머니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아들 생각, 그 다음에 외할머니에 대한 고마움 등등이 겹쳐 있는 거죠. 두 눈에서 하염없이 솟는 눈물방울이 홀쭉한 볼고랑을 타고 베갯잎으로 줄줄 흘러내렸다. 이야기 다 듣고 나서 할머니는 사돈을 외할머니를 큰 방으로 모셔오도록 화해하겠다는 거죠. 아버지에게 분부했다. 자, 사랑채 외할머니 방에요 쉬고 있던 외할머니가 아버지 뒤를 따라 자 여기 큰 방으로 건너왔다 밑줄 이렇게 화해가 이루어진 장면입니다. 외할머니로서는 벌써 오래전에 할머니하고 한 다래끼 한판 싸움을 단단히 벌인 이후로 그 후로 처음 있는 큰방 출입이었다. 자, 화해가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고맙소. 자, 전기가 생기 있는 기운이 꺼진 우묵한 푹 패인 눈을 지켜 간신히 외할머니 올려다보면서 할머니는 목이 꽉 메었다. 자, 고맙소 하고 할머니가 말하자 외할머니가 사돈집 부인, 사부인도 별실한 말씀을 다 하시는구려. 외할머니도 말끝을 끝맺지 못했다. 야한테서 야 동그라미 고모예요. 고모한테서 이 얘기 다 들었어. 내가 해야 할 일을 사부인이 대신 맡았구려. 그 험한 일을 구렁이 달려서 배웅한 것 다 치르느라고 얼마나 수고 실었을꼬 하고 감사의 말을 합니다. 자, 외할머니 이제는 다 지난 일이니까 그런 말씀 그만두시고 어서 몸이나 잘 추스리세요 라고 위로를 해줍니다. 고맙소. 참말로 고맙구랴. 그러면서 시험 문제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 걸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다. 외할머니가 그 손을 잡았다. 걸어. 이 행동이 두 할머니 간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맺혀있던 갈등이 다 풀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결말 부분의 핵심이 되는 거죠. 손을 맞잡은 채 두 할머니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다 그러다 할머니 측에서 먼저 입을 열어 아직도 남아있는 근심 할머니가 여전히 죽은 삼촌에 대한 걱정이죠. 아이고 우리 아들 탈 없이 잘 가긴 했는지 몰라라우. 자, 이 걱정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자, 오른쪽 핵심 정리. 외할머니 큰 방으로 오셨죠. 그동안 안방치를 못했어요. 자, 구렁이 달려보낸 후 안방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 외할머니 갈등이 해소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자, 안방으로 건너오는 과정은 갈등 해소 암시야. 자, 갈등 해소는 보다 두 할머니가 손을 잡는 거. 즉 갈등 상황과 해결 방식. 자, 갈등 상황은 이념 차이를 가진 아들들을 둔 두 할머니가 아들의 상사를 두고 갈등을 겪었어요. 해결 방식에 무속이 등장하죠. 무속 신앙을 통한 정서적 합일과
두 할머니 고유의 모성애를 통해서 서로 용서하고 화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다음 페이지 갑니다. 염려 마시랑께요. 지금쯤 어디 가서 편안히 거처하면서 이 사부인댁 터주 집터를 지키는 신령입니다. 집터 지키는 신령 그 터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을 것이요. 그 정도 얘기를 나누는데도 이 대번의 기운이 쭉 빠져서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가까스로 할머니가 잠들기 기다려 구한 간호를 맡은 고모님만 남기고 모두들 큰 방을 물러나왔다. 자, 자, 오른쪽을 먼저 볼까요? 이 글의 갈등 해소와 주제의식, 두 할머니 화해. 자, 그 다음에 나의 잘못은 할머니 용서는 뒤에 나옵니다. 자, 이념 간의 갈등은 자, 민족의 정서적 합일, 정서적 합일의 요소가 무속이죠. 용서와 화해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 자, 밑에 결말 1부분의 핵심 내용을 재정리해 봅니다. 할머니의 눈물방울, 아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고 외할머니에 대한 고마움, 또 아들을 손수 배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아들에 대한 연민과 그리움, 아들이 한을 풀고 떠난 것에 대한 안도감, 이렇게 최소 5가지 이상의 심정, 감정이 복합되어 있는 거죠. 자, 할머니, 외할머니, 대립과 화해. 자, 할머니의 아들 삼촌, 빨치산 북쪽, 친북쪽이었어요. 외할머니, 외삼촌, 국군입니다. 자, 이 이데올로기 대립이, 북쪽, 남쪽 이데올로기 대립이 아들에 대한 모정이 강한 두 할머니의 대립으로 이어졌어요. 자, 이념이 다른 두 아들의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 생사가 위협받는 상황에 대해서 갈등을 빚게 됩니다. 자, 이것은 좌우 이데올로기 대립을 겪은 우리 민족의 갈등을, 두 할머니의 갈등은 우리 민족의 갈등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어요. 자, 구렁이의 출현. 졸도한 할머니 대신 외할머니가 할머니 머리카락을 태워 구렁이 달려서 보냅니다. 가족의 모성애, 무속신앙을 바탕으로 한 정서적 합의를 통해 갈등 해소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두 할머니 화해. 할머니가 외할머니를 큰 방으로 모셔와 외할머니에게 삼촌의 환생인 구렁이를 달래서 배웅한 일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손을 맞잡고 화해를 합니다. 민족적 동질성이 회복된 거죠. 사랑의 힘, 모성애, 무속신앙이라는 공감대가 두 할머니를 화해시킨 것이고 서로 위로하게 해줍니다. 자, 결국 우리 민족이 겪고 있었던 갈등, 그 갈등이 극복되려면 용서와 화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결말 2, 이 소설의 대단원 마지막 부분을 향해 갑니다. 그날 저녁에 할머니는 또 까무러쳤다. 의식이 없는 중에도 대숟갈 한 5숟갈 정도 흘려넣은 미음과 탕약을 입 밖으로 죄다 토해버렸다. 그리고 이튿날부터는 마치 육체의 운동장, 육체 동그라미 원관념, 운동장 밑줄 보조관념, A의 B 형태로 쓰면은 A가 원관념, B가 보조관념이에요. 운동장 같은 육체로 해석하면 됩니다. 육체 운동장, 운동장 같은 육체에서 정신이라는 이름의 장난꾸러기. 자, 정신의 원관념, 장난꾸러기 보조관념이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육체에서 정신이, 이런 해석이죠. 이것을 비유해서 운동장에서 장난꾸러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숨바꼭질하기를 수없이 되풀이하는 것 같은 고통 시간의 연속이었다. 대소변 일일이 받아내는 고역을 치러가면서 할머니는 꼬박 일주일을 더 버티셨다. 안에 있는 아들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큰아들, 그 큰아들보다 밖에 있는 아들 삼촌이죠. 둘째 아들을 언제나 더 생각했던 할머니는, 이게 어머님들의 마음인 거죠. 곁에서 늘 보는 아들보다 밖에 나와서 쌩 고생하고는 아들이 더 신경 쓰이는 거죠. 그게 어머니들의 모성애입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날 밤에 다 타버린 촛불이 쓰러지듯 지기법 그렇게 눈을 감았다. 돌아가셨다. 할머니의 긴 일생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면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러고도 놀라운 기력으로 며칠 동안이나 식구들을 달달 들볶아대면서 삼촌을 기다리던 그 짧은 기간, 점쟁이 말을 듣고 모시에 그 온다는 그 아들을 기다리던 그 간절했던 시간, 그 짤막한 시간이 사실은 꺼지기 직전에 마지막 한순간을 확 타오르는
촛불이 꺼지기 직전에 가장 찬란하게 밝게 빛납니다. 그 촛불의 찬란함과 맞먹는 할머니에겐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에 넘친 시간이었었나 보다. 어른 시점이죠. 어른 시점. 임종의 자리에서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내 지난 날을 삼촌 고자질한 것 모두 용서해 주었다. 나도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모든 걸 나를 미워하고 나를 외면했던 그 모습을 다 용서했다. 나도 용서했다. 여기다 씁니다. 나의 성장이죠. 이 소설에 성장 소설의 요소가 들어있는 겁니다. 나의 정신적 성장이 이루어진 겁니다. 오른쪽 정리해 봅니다. 자, 그래서 성장 소설이죠. 성장 소설로서의 장마. 미성숙한 어린아이인 내가 전쟁이라는 비극적 현실 속에서 인물 간의 갈등과 해서 두 삼촌과 할머니의 죽음 등 일련의 사건을 관찰하고 겪었어요. 그를 통해서 정신적 정서적으로 한층 성장하게 되었죠. 자, 이 글의 결말 처리 방식. 제일 마지막에 한 줄을 비우고 왼쪽 지문 갑니다. 한 줄을 비우고 이렇게 한 줄을 비우고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라는 것으로 이 소설이 끝나게 됩니다. 자, 마지막 문장 다시 분석해 봅니다.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이 말 속에 뭐가 있어요? 실제보다 더 길게 느껴질 만큼 정말 지긋지긋했다는 거죠. 더 길게 느껴질 만큼 힘든 날이었다. 자, 마지막에 자, 그리고 장마였다는 것이니까 장마가 끝났다는 거죠. 장마가 끝났다. 지긋지긋했지만 장마가 끝났다. 우리 민족의 비극적 전쟁이 종결됐음을. 자, 장마는 6.25 전쟁, 장마였다. 그 전쟁이 끝났다는 거죠. 자, 해서 오른쪽에 결말 처리 방식.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한 줄을 띄워서 여운을 줬어요. 전체 내용 함축적이고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지루한이라는 표현에서 장마가 실제 객관적으로 겪은 시간보다 더 길게 느껴진 힘든 시간이었음을 암시해 주는 거고, 과거형 문장 장마였다 과거형 문장으로 끝내서 장마가 끝났고 장마 기간 동안 사건이 진행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자, 담긴 뜻은 민족의 비극적 전쟁이 종결됐음을 상징합니다. 작게는 전쟁, 약간 넓히면 민족의 비극이 종결됐다. 자, 밑에 결말 이의 핵심 부분을 봅니다. 자, 나와 할머니의 갈등과 해소죠. 나 삼촌을 고자질했어요. 할머니 노여했어요. 이제 갈등 대립이 있었죠. 해소됩니다. 할머니가 내 손 잡고 용서해 주었고 나도 마음속으로 할머니 용서합니다. 자, 장마의 의미. 자, 먹구름이 끼고 장마 오래됐습니다. 계절적 배경. 무더위 한여름 계절이죠. 음울한 분위기 형성. 한 가족의 불행을 의미한다. 나아가 우리 민족이 겪은 불행인 6.25 전쟁을 상징한다. 6.25 전쟁 동그라미. 할머니와 외할머니 갈등은 장마와 함께 시작했죠. 갈등의 시작. 장마와 함께 갈등의 시작. 장마가 끝나면서 갈등이 해소되죠. 해서 이 작품 구성상의 완결성을 보여줍니다. 자, 뒤에 학습활동 가서 자, 중복되지 아니한 것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학습활동에 쭉쭉 가서 지나치게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요. 5번 하나 살펴봅니다. 5번. 자, 시점의 변화 문제인데, 자, 106쪽에 5번 봅니다. 자, 보기는 서술자를 바꾸어서 이 소설 고쳐 쓴 것이다. 원래 유능길의 장말은 이렇게, 자, 1인칭 관찰사 시점이죠. 물론 관찰자는 어린이 내가 있고 어른 내가 있죠. 자, 1인칭 관찰사 시점을 전제 시점으로 바꿔서 써봤습니다. 자, 수저질을 하던 아버지의 손이 허공에서 정지하는 걸 계기로 나의 식구가 아니라 나의 식구 그러면 1인칭인데 동만인의 식구니까 3인칭 되죠. 일시에 모든 동작 멈추었다. 아이들이 일제히 올리는 함성이 매우 빠른 속도로 가까이 오는 중이었다. 그 소리가 무엇인지 무척 궁금했던 나가 아니고 동만이는 숟가락을 아무데나 팽개치면서 밖으로 뛰어나갔다. 마당 한복판에서 동네 아이들은 아우성을 지르대고 있었다. 해서 자, 1인칭 관찰사 시점에 해당하는 문맥을 자, 전적 작가로 3인칭 전적 작가로 바꿔봤어요. 자, 시점의 차이 봅니다. 이 소설의 서술자는 나라는 어린아이로 소설 속 등장인물의 사건을 관찰했으니까 1인칭 관찰자다. 반면에 보기는 서술자가 소설 밖에 위치했죠. 3인칭 시점으로 등장인물의 행동과 태도, 그 다음에 내면색까지도 서술 가능하니까 만약에 행동, 태도만 있다면 관찰자인데 내면색의 서술이 들어있으니까 전적 작가다.
자, 이 소설의 서술자를 이제 서술자를 할머니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자, 서술자를 할머니로 바꾼다 그러면 또 역시 1인칭이 되는 거죠. 할머니 1인칭으로 서술할 경우에 어떻게 될까? 할머니가 자, 아들이 죽어 구렁이로 환생한 그 할머니. 할머니가 외할머니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이나 삼촌에 대한 할머니의 애틋한 마음을 자기가 쓰는 것이니까 더 섬세하게 드러낼 수 있겠죠. 그러나 꼬맹이 나가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모든 걸 용서한 심리라거나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의 사건을 세세하게 서술하기는 어려울 것이죠. 왜? 할머니가 의식을 잃은 상태, 그런 서술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할머니를 내가 용서하는 그런 심정도 내가 아니고 할머니니까 쓸 수 없겠죠. 자, 그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자, 마지막에 이거 별표칩니다. 결국 왜 1인칭 관찰자 중에 어린이 관찰자 시점이 설정되어 있을까? 동만이라는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설정한 이유가 뭘까? 동만이라는 어린아이가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을 통해 민족 분단이라는 이념의 문제를 가족사에 대입을 했어요. 자, 작가는 남북한 이데올로기 대립이라는 그 무거운 주제를 직접 다루지 않으면서도 전쟁의 비극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천진난만한 어린이 서술자를 설정한 것이다. 자, 마지막에 뭐죠? 이데올로기 대립 무거운 주제입니다. 이걸 직접 다루지 않는 방식으로 가면서도 그 이상으로 전쟁의 비극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순수한 시선의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설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윤은길의 장마 분석을 마칩니다. 수고들 많았어요.